12장 들어와서 운동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는지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그 방법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블락에 이런 경사각을 가지고 어떤 힘의 크기로 밀었더니 얘가 가속도가 2.5m/s 자승의 이런 가속도를 갖게 됐다. 이쪽 방향으로겠죠. 이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힘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질량이 80kg고 운동마찰 계수, 동마찰 계수라고도 하는 뮤K 값이 0.25다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유물체도 그리는데 여기 작용하는 힘들, 미는 힘은 물론 뭐 바로 주어졌으니까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중, 그 다음에 수직항력, 마찰력. 시험 보고 이게 채점하다 보면 꼭 이런 거 뭐 한 개씩 두 개씩 뭐 다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여기 다 그리는 거하고 이거 한 개 빼먹는 거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한 반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빼먹는 거는 거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반이나 점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그릴 때 힘, 여기에 들어가는 힘 중에서 하나 이렇게 빼먹는 거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이다. 하나 빼먹으면 완전히 엉터리 결과가 나오겠죠. 시험이니까 그래도 반이라도 점수를 주는 거죠. 하나 빼먹으면 완전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계가 필요하다. 좌표계 선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좌표계를 어떤 좌표계를 선정하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수평으로 직선 운동을 하니까 직교 좌표계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이 직교 좌표계를 그리는 거는 이 직교 좌표계 X방향과 Y방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이게 어떤 방향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물체들을 그려놓고 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이 중에 힘들이 수직 방향 힘이 두 개고 수평 방향 힘이 하나니까 이 수평 방향과 이 수직 방향 이렇게 그리는 게, 이쪽으로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얘 하나만 X, Y 방향으로 분리하면 되니까, 하나만 분리하면 되니까 노력이 줄어들겠죠.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이렇게 이쪽 방향이 두 개 있고 이쪽 방향이 두 개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좌표계의 방향을, 특히 직교 좌표계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그 힘의 방향을 잘 보고, 주어진 힘의 방향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개 좌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좌표계의 방향을 갖다 여러분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R이 증가하는 방향,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궤적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탄젠셜 방향이 정해져 있고, 노멀 방향은 그 탄젠셜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 곡률 반경 쪽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향하든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달리 쓴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우리가 그 곡률 중심 쪽을 향하게 방향을 갖다 노멀 방향을 정해준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다른 두 좌표계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운동과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데, 직교 좌표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직교 좌표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안 정하고 이렇게 내가 정하겠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이렇게 정하면은 얘는 수평 방향이 되지만 얘하고 얘를 세 개를 각각 수직 방향으로 다 분리해내야 되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방향을 정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이걸 자유물체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의 근거에서 평면운동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죠. X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X방향 가속도고, Y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Y방향 가속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미 Y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방향 가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항이 0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자유물체대 근거에서 X방향 힘들, 예를 들어서 P의 X방향 힘은 P 코사인 30도죠. 플러스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P 코사인 30도.
그다음에 이 R은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근데 얘가 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니까 0.25 곱하기 n으로 쓴 겁니다. 그게 질량 곱하기 80 곱하기 2.5 이거 주어져 있죠.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그다음에 y방향은 얘하고 얘의 y방향 성분이죠. 얘가 플러스 n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mbg. 그다음에 요놈은 이게 밑으로 눌러주는 거죠. P에 사인 30도 마이너스 붙은 거죠. 사인 30도 마이너스. 그것이 이퀄 0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두 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두 식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몇 개인가 들여다보니까 P하고 N이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 미지수고 두 개 방정식이니까 그건 그냥 연립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냥 풀리는 거죠. 그래서 식을 마지막으로 구해놓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미지수 수하고 식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미지수하고 식수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풀면 된다. 이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수보다 미지수가 더 많으면 안 풀리겠죠. 식수보다 미지수가 더 작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뭐 어딘가 잘못했다. 뭐 잘못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죠. 식수보다 미지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식수보다 미지수가 많을 건가 아닐 건가 하는 거는 이 예제를 보면 벌써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A의 운동과 B의 운동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연관관계가 벌써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 외에도 여기 뭔가 운동학적인 관계식이 하나 더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만일에 나중에 운동 방정식 식수하고 미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벌써. 이게 벌써 문제에서 벌써 그게 맞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같았다. 같으니까 얼른 잘 됐다 하고 얼른 풀면 안 돼요. 생각 안 하고. 이건 뭐 벌써 풀기도 전에 이건 뭔가 운동 방정식 수보다 미지수가 더 많게 나오겠구나를 벌써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여기서는 뭐 마찰력 무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질량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물체가 두 개 있죠. 앞에 문제는 물체가 하나였으니까 자율물체도 하나만 그리면 되지만 물체가 두 개면 두 개 그려야 됩니다. 흔히 이런 자율물체도 그리라는 문제 내면은 흔히 또 틀리는 예제 중에 하나가 자율물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개를 하나로 두 개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그려놓고 아주 창의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와서 시험을 보려니까 그런 창의성이 막 발휘되는 거죠. 자율물체 이거 왜? 그런가? 마우스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얘가 실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받는 힘은 그 외에도 자기의 자중과 수직항력을 받고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이쪽 방향 운동이 없으면 얘 두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힘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X방향 여기에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실이 도르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물론 이 도르래의 무게나 이 도르래의 관성이나 이런 건 무시된 겁니다. 무시됐기 때문에 이쪽 장력과 이쪽 장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ET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나중에 리지드 바디 다이내믹스 가가지고 나중에 강체 동력학 가가지고 이렇게 도르래 돌아가는 문제가 이 도르래가 관성이 있을 때는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실제로는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가 이 관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요즘 양쪽이 그 장력이 같다고 놓은 겁니다. 같다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ET가 된 거죠. 그래서 ET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의 하중이 자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자 방향을 직교좌표, 이것도 뭐 직교좌표를 써야겠구나.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직교좌표를 써야겠구나. 알 수 있으니까 x 방향과 y 방향으로 각각 요거에 대한 x 방향, y 방향 방정식, 요거에 대한 x 방향, y 방향. 얘는 x 방향 없으니까 이건 다 0이죠. 0이에요. y 방향만 나오는 거. 그래서 요 식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 식에서 요 미지수를 보면 여기 네 개가 있죠. t, 라지 n,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지수가 식수보다 더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은 우리 도르래 문제에서 운동학 할 때 이미 배웠듯이 그 위에서 그 x가 1만큼 움직이게 되면 y는 0.5만큼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식이 이겁니다. 델타 xa하고 이게 변이죠. x의 변이와 y의 변이는 위에 여기서 보면 빤히 알잖아요. 이게 y 쪽은 두 개로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1만큼 움직이면 얘는 2분의 1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죠. 그래서 걔네 둘 사이에 관계가 이런 관계일 거라는 거는 변이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요걸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죠. 가속도식이. 왜 이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있죠. 왜냐면 여기 미지수가 다 가속도에 대해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까지 합치면은 식수와 미지수가 똑같아지죠. 그러면 풀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뭐 좌표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과정은 항상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잘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그리면서 어떤 좌표계를 선정해야 될 건지 아주 크리티컬한 단계입니다. 그걸 잘 선정하면은 쉽게 풀리는 거고, 잘못 선정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풀려요. 그런데 이제 실제는 어떠냐면 그걸 잘못 선정할 정도의 실력인 사람이 그걸 잘못 선정해 놓고 풀만한 실력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틀리죠. 여러분들. 그건 원래 뭐 어떤 좌표계를 선정하더라도 다 풀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력이 충분한데 일부러 다른 좌표계를 한번 풀어보겠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좌표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뭐 자기가 좀 연습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실력이 모자라서 좌표계를 잘못 선정해 놓고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좌표계 잘못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너무 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뭐 좌표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로 가게 되면 좌표계를 예를 들어서 직교좌표계하고 극좌표계하고는 별로 그렇게 혼동 안 합니다. 근데 극좌표계하고 궤적좌표계 중에서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 이런 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습이 충분히 필요한 거죠.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방향도 정했으니까 좌표계 잡으면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에 근거해서 각 자유물체도마다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하고 식수가 같으면 그냥 풀면 되는 거고, 다르면은 추가로 필요한 식, 그거는 문제에서 보면은 벌써 추가식이 보통 운동 그 관계식에서부터 뭐 어떤 게 추가적으로 나오겠다 하는 걸 보면은 대충 압니다. 벌써 보면 대충 알아요. 그 식을 구해서 식수와 미지수를 맞춰서 풀면 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이건 뭐 물체가 3개가 됐죠? 물체가 3개 됐습니다. 이건 뭐 도르래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르래의 질량과 또 이 도르래를 이렇게 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뭐 마찰이나 이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량만 없으면 돼요. 마찰 없다는 조건 필요 없고 질량만 없으면 도르래 관성만 없으면은 얘가 돌면서 이쪽 장력하고 이쪽 장력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얘가 관성이 있으면은 이쪽하고 장력이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것 같다 느낌으로 벌써 그게 와 닿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건 이제 약간 직관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유물체가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자유물체도 그리고
근데 이렇게 도르래 두 개씩, 줄이 두 개씩 늘어나는 건 2t가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 줄 하나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1t가 된다. 나머지는 전부 뭐 자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 방향이 이쪽 방향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걸 x 방향으로 잡겠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꼭 이렇게 버티칼 방향은 y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그런 선입견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으니까. 이거 x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x 방향 가속도.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요. 위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죠. 각각의 저것들. 이쪽 수평 방향은 방정식이 안 구해지니까. 그쪽 힘이 작용 안 하니까 필요 없는 거죠. 세 개. 근데 여기 이게 세 개인데 미지수는 네 개. 왜?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가속도 세 개에다가 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식이 필요하죠. 그 추가식은 여러분 도르래 조건 그때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도르래 조건 이렇게 이 운동학식에서 도르래 같은 게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데부터 유도됐던 가속도 관계식이 있었죠. 이 식 하나 더 해서 토탈식이 4개에다가 미지수 4개 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게. 자,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뭐 혹시 여러분들한테 뭐 중간고사로 시험 문제가 난다면은 한 이 정도 레벨의 문제들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안 냅니다.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별 적이 없어요. 이 정도 문제가 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마찰력은 고려 안 하고 쉽게 해서 마찰력은 무시한다 하고 나왔고, 요 A라는 블락이 요 삼각형으로 된 블락이 이 지면 위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고, B는 요 A 블락의 요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 B가 움직이는 그 궤적을 갖다가 그려보면은 A가 안 움직일 때 궤적을 그린다고 그러면 얘가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겠지만, A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B가 움직이는 걸 보면 얘가 스트레이트 라인이 안 되겠죠. B가 그죠? 같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B가 이쪽 방향의 어떤 가속도나 이런 걸 갖는 건 아니에요. B의 A에 대한 가속도가 이렇게 이쪽 방향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뭐 두 개 질량이 있으니까 두 개 질량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각각 그립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 원처 이렇게 B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자중, B의 자기의 자중, 그 다음에 그 경사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A를 그릴 때 좀 조심해야 되죠. A를 그릴 때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들리게, 다른 사람 다 들리게 계속 두런두런 하면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자, A가 받는 힘은 A가 지면에서부터 받는 수직항력 그리고 자기의 자중 외에 하나, 얘가 B가 A로부터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았으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B가 A에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줍니다. 똑같은 크기, 방향만 반대. 이 작용 반작용으로 그리는 거 이거 잘 빼먹어요. 잘 빼먹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좌표계, 이거 직교 좌표계로 하는데 어떻게 잡을까? 여기 세 개가 그래도 수직 방향으로 돼 있고 얘 하나만 두 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잡는 게 낫겠구나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죠? 제일 많은 힘들이 수직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플러스 x 방향, 이게 플러스 y 방향으로 잡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운동 방정식, 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얘의 x 방향 힘은 nb의 사인 30도 마이너스죠. 이쪽으로 되니까 그것밖에 없죠. x 방향, 얘가 받는 x 방향 힘 성분은. 그래서 그게 얘의 질량 4 곱하기 얘의 가속도의 x 방향 성분. 그다음에 y방향 힘은 요거의 y방향 성분은 nb의 코사인 30도고 요거는 마이너스 mg가 되죠. mbg 4 곱하기 9.81. 그게 얘의 질량 곱하기 y방향 가속도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힘을 갖다가 두 개는
y 방향만 있고 얘만 x 방향 힘이 있으니까 x 방향 힘은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플러스 이쪽을 밀어주니까 플러스 방향 힘입니다. mb 사인 30도. 또 질량 곱하기 그놈의 가속도. 그다음에 요 na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요거에 또 요것도 마이너스 성분 있죠. 요 mb의 코사인 30도가 이게 눌러주는 힘이 되니까. 그렇죠? 그 질량 곱하기 또 가속도. 근데 얘는 수평으로만 움직이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가속도 성분이 0이니까 얘가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4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카운트를 해보면 여기 토탈 미지수가 5개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풀린다 이거죠. 그냥 안 풀린다. 안 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건 문제 처음부터 이걸 알 수 있었죠. 처음부터 알 수 있었어. 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걸 이 문제에서 이미 벌써 주어진. 이거 보기만 해도 빤히 추가 조건식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조건식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건식은 바로 B의 A에 대한 운동의 어떤 특별한 형태죠. B의 운동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B의 A에 대한 운동.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이 단면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x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이면 y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방향으로 코사인 세타만큼 움직이면 y 방향은 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B의 A에 대한 변이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추가식이 가속도에 대한 추가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다른 식들이 다 가속도로 돼 있으니까 같이 풀려면 가속도식이 필요하니까 그 가속도식이 바로 이 밑에 나온 것처럼 A에 대한 B의 가속도 성분의 X방향 성분은 A에 대한 B의 Y방향 가속도 성분, 이렇게 한 게 이게 바로 탄젠트 30도가 된다. 이 식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래서 A에 대한 B의 가속도 성분이라는 거는 B의 X방향 가속도에서 A의 X방향 가속도를 뺀 거죠. 이거는 뭐 단선 운동할 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죠. 그때는 그냥 무심코 당연한 것 같이 배웠지만 이럴 때 요걸 또 이렇게 쓸 때 그때 배웠던 게 잘 기억해 놓으면 이게 뭐 이상할 거 없는데, 그때 당연한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또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배울 때 탄탄하게 잘 배워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이 5개에다 미지수 5개, 그 다음에 풀리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항상 정보 요약하고 자유물체도 세우고 운동방정식 세워서 미지수하고 식수 비교해서 같으면 그냥 풀면 되고, 다르면은 추가식 도입해서 식수하고 미지수 맞춰서 푼다. 이 과정이 여러분이 배우는 요 12장 관련된 데서는 거의 계속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자, 다른 좌표계의 예제를 한번 보죠. 다른 좌표계를 쓰는 예제. 이런 펜들럼을 갖다가 이게 역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진자. 진자가 거꾸로 서 있다. 그래서 인버티드 펜들럼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요 링크는 저기 없습니다. 매스가 없고 얘만 매스가 있어요. 얘만 매스가. 그래서 그 매스가 똑바로 서 있다가 정지돼 있다가 딱 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 얘가 이 막대에다가 주는 힘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매스가 막대에다가 주는 힘은 이 막대가 이 매스에다 주는 힘하고 같죠. 좀 작용 반작용일 테니까.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나중에 푸는 걸 보면 요 막대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왜 막대 방향 힘 저것만 있죠? 이쪽 방향, 이 막대 이게 수직인 막대 길이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힘의 성분은 왜 없나요? 그건 왜 없을까? 왜 없다고 그럴까? 자네 눈이 초롱초롱한 자네. 안 초롱초롱해? 이게 왜 이쪽 방향 성분은,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 이쪽 방향 성분은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무조건 뭐 책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교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가 아니죠. 자기가 적으로 자기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죠.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식이 아니라 그 물리적 현상을 이해를 직관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풀면은 여러분들은 100년 가봐야 수학자들 뒷공무니도 못 쫓아가요. 수학자들은 수학만 하는 사람들이서 식을 일단 세워놓으면 그걸 잘 푸는 거는 수학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학자가 못하는 게 있죠. 그건 물리적인 직관,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공학하는 사람들의 그 직관을 갖다가 거기에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뭘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는 거. 무슨 아무 생각이 없어? 실제로 얘가 이렇게 쓰러질 때 얘가 얘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힘을 줍니다. 언제? 왜?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민다고 해서 얘가 그냥 밀리지가 않죠. 관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앵귤러 모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러면 얘는 질량이 없다고 그랬어요. 질량이 없으면 이쪽으로 미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죠. 예. 만일에 이쪽으로 질량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각각 속도가 무한대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얘가 질량이 없다고 가정하는 순간 힘은 이쪽 방향으로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자 그러는데 여기 벌써 뭐 세타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볼 것 없이 극좌표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궤적좌표계를 쓸 수도 있죠. 이게 여러분이 여기선 극좌표계를 풀어놨는데 이걸 궤적좌표계로 한번 풀어보겠다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서 그거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풀어놨다고 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끝 이러지 말고 다른 걸 풀면 어떻게 될까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초래될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됩니다. 좌표계 선정에 대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유물체들 그려야 되는데 자유물체들은 이 매스 이거 하나에 작용하는 힘뿐이에요. 그죠? 이 매스가 막대해 주는 힘은 막대가 이 매스해 주는 힘하고 같다고 그래서 막대가 매스해 주는 힘을 P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기의 자중 힘 2개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좌표계는 얘가 이 방향이 R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R이 증가하는 방향. 이 세타는 이건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극좌표계는 항상 R이 증가하는 방향과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얘 세타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러진다. 그래서 이렇게를 세타로 잡겠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되리라는 법 없어요. 자, 여기서는 하여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거 노트에 이쪽으로 돼서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나면 요거에 이제 자유물체도 다 됐으니까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힘의 합은 자, R방향 힘은 요 P하고 요 mg의 코사인 요 세타만큼이 요 R방향 힘이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성분이 되겠고 요건 플러스 성분이 되니까 P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요게 R방향 힘이죠. 요 두 힘의 R방향 성분들이죠. 그것이 질량 곱하기 R방향 가속도가 이건데 R 더블 닷 빼기 R 세타 닷의 자승인데 R은 컨스탄트잖아요. 라지 R로. 그러니까 R 더블 닷은 0이죠. 그래서 스몰 r 대신에 라지 R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M 라지 R 세타 다트의 자승. 두 번째 식 세타 방향 방정식. 세타 방향으로 힘주는 거는 얘는 R 방향 성분만 있으니까 이놈의 사인 30도만 세타 방향으로 힘을 주죠. 그죠? 그래서 mg 사인 30도. 이것이 질량 곱하기 세타 방향 가속도 성분. 극좌표 쓸 때 세타 방향 가속도 성분이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2R 닷 세타 닷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R 다트는 역시 0이죠. R이 컨스탄트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0이 되니까 R 세타 더블 닷만 남아요. 그래서 M 라지 R 세타 더블 닷.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이 얻어져요.
두 개씩이.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죠. 요 두 개씩에서 바로 P가 구해졌으면 좋겠는데 P가 여기서 구하면 P가 mg 코사인 세타 빼기 mr 세타 다트의 자승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에서 P를 갖다 세타의 함수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세타 함수로. 세타 다트의 자승이 세타의 함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이 두 번째 식을 갖다가 이 두 번째 식이 여기죠. mg 사인 세타는 m 라지 r 세타 더블 다시죠. 양변에다가 세타 다트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적분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적분하면 이런 식이 얻어져요. 그냥 약간의 테크닉이죠. 테크닉이에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가끔 나타나니까 이런 테크닉은 그냥 익혀두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뭐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양변에다가 세타 닷을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우변이 요게 되고 좌변은 요렇게 되죠. 요걸 미분하면 요걸로 다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식에다가 세타가 0일 때 세타 다트가 0이라고 그랬죠. 똑바로 서 있을 때 얘가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0 집어넣었을 때 세타 다트가 0이 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G 코사인 제로 플러스 C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C가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C 값이 G라는 걸 알고 따라서 세타 다트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세타의 함수로 구해져요.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앞에 1번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P 값이 3mg 코사인 세타 빼기 2mg라고 구해질 수 있다 이거죠. 이 풀이하는 과정은 엑스트라한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풀이하는 과정까지 는 몰라도 여기서 지금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 요 자유물체도 그리고 운동방정식 세우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풀이하는 과정은 약간의 좀 테크닉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기까지만 만일에 이런 문제가 났는데 여기까지 구해놨다. 그러면 한 70%의 점수는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틀리면은 그다음에 그거는 무슨 파셜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을 맞고 이런 엑스트라 뭐 테크닉 같은 걸 좀 몰라서 못 풀었다. 그런 거는 충분히 파셜 나중에 채점할 때 파셜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건 이건 고정되어 있는 놈입니다. 이게 쉐이드가 되어 있는 이 놈은 고정되어 있는 놈이고 그 놈의 핀 조인트로 요 링크가 요 A라는 링크가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타가 변하는 거죠. 근데 요 두 링크 사이에 요게 요 핀으로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이 링크의 각속도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일정한 유니폼 모션을 로테이션을 한다 했을 때 요 핀에 걸리는 힘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얘가 유니폼 로테이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정한 각속도로 돌면은 얘도 뭔가 어떤 운동을 하겠죠. P가 그놈의 가속도만 구할 수 있으면은 거기다가 힘 곱하면 이 핀이 받는 어떤 힘의 크기가 나오겠죠. 힘과 관련된 그 정보가 나오겠죠. 결국 그거를 알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타의 함수로 좀 구해라. 자, 저거에서 여기서부터 요걸 원점으로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스몰 r로 잡고 요걸 세타로 잡으면 벌써 세타라는 이런 게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극좌표에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금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게 r과 세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r 코사인 세타가 b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니까 b는 일정하단 말이죠. r 코사인 세타가 b라는 데서 r은 코사인 세타분의 b가 있어요. 요 식이 얻어지면 요걸 갖다 시간에서 미분하면 r 다트가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얻어져요. 그래서 r 다트가 오메가의 각속도의 이런 함수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r 더블 다트도 구해져요.
세타 더블 다트는 0이죠. 왜냐면 세타 다트가 컨스탄트하다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 더블 다트는 여기에 식에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등장하지만 그러면 0 돼서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 이런 거 없애버리고 이 앞에 항만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런 항으로 얻어진다. 자, 그래서 R 다트와 R 더블 다트가 오메가와 세타로 표현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핀의 운동방정식을 갖다 구하면은 핀의 운동방정식은 핀에 걸리는 힘의 합을 갖다 FR이라고 합시다. R 방향 힘의 합을 FR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질량 곱하기 그 핀의 R 방향 가속도가 이거죠. 근데 앞에서 R 더블 다트 구했고 R도 물론 표현이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뭐 복잡하죠. 여러분이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앞으로 여러분이 그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이런 거는 전혀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다라는 걸 알려줄 시기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 어떤 게 복잡한 건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절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타 방향 힘의 합을 갖다 F 세타라고 하면은 질량 곱하기 세타 방향 가속도 요거죠. 요거 앞에서 요 R 다트도 다 구했고 그랬으니까 그거 갖다 대입하면 되죠. 세타 더블 다트는 0이라고 그랬어요. 유니폼하게 놓으니까 첫 번째 항은 0이고 요 두 번째 하면 2R 다 세타 다트만 있어요. 그래서 R 다트는 여기 앞에서 구했으니까 요런 거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FT하고 그 FR하고 F세타가 이렇게 오메가와 세타의 함수로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얘네 둘의 민 스퀘어 루트 값이 결국은 그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극좌표기에 써서 이렇게 쓰는. 이건 자유물체도 안 그렸죠. 자유물체도 안 그렸어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문제, 이렇게 운동이 주어지고 그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통상 인버스 다이내믹스 문제라고 그래요. 역동력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버스 다이내믹스. F는 MA에서 원래 왜 그걸 갖다 역동력학이라고 하냐면 원래 자연현상이라는 건 힘이 주어져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운동이 생겨서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나무가 바람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학적인 거죠. 하지만 그건 역학적인 게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힘이 가해져서 나무가 흔들리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역학을 생각할 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운동이 주어져서 그 운동을 초래한 힘이 무엇일까를 거꾸로 구하는 문제. 그걸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할 때. 왜? 그 힘을 알아야 걔가 그런 상태에서 안 부서지고 오랫동안 내구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기계 설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갖다가 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버스 다이내믹스 이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내믹스 이거를 배우면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극좌표. 이건 요 원판은 고정되어 있는 놈입니다. 원판은 고정되어 있어요. 요 링크가 원판에 여기 한 점에 5점에 딱 핀 조인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원판과 요 링크 사이에 여기에 핀이 하나 있어요. 요 핀은 요 원판과 떨어지지 않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요 막대가 이렇게 막대를 갖다 회전을 시킬 때, 요 원판과 요 슬롯이 핀에 가야 하는 힘을 갖다 각각 구해라. 이거죠. 자, 마찰은 무시하고, 마찰까지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하니까 일단 마찰은 무시하고 풀어봐라. 이거죠. 자, 이럴 때 이 좌표를 잡을 때, 극좌표 잡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고정점이니까 고정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게 좋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극좌표계를 선정할 때 원점을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가 또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점을 잘못 잡아놓으면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못 푼다가 아니에요. 어렵게 풀 수밖에 없다. 예요. 자, 이걸 원점으로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스몰 r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얘니까 얘가 돌아간 이 링크가 수평에 대해서 돌아간 이 각도가 세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이 세타 스타가 이게 그 두 번째 폴라 극좌표가 아니고 요게 두 번째 극좌표죠. R과 세타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핀이 받는 힘을 갖다가 그려보면은 하나는 요 핀이 요 요 디스크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찰을 무시하면 디스크로부터 요 수직 항력만 받겠죠. 디스크의 면의 수직인 그게 요겁니다. FD. 그리고 요 그 링크가 요 슬롯이 슬롯의 수직인 방향으로 또 저걸 받겠죠. 이 슬롯과 요 핀 사이에 이쪽 방향 마찰력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받는 힘은 이쪽으로 수직 방향 힘만 받죠. 그 힘이 FS입니다. 슬롯이 핀해 주는 힘, FS. 슬롯이 핀해 주는 힘은 요거에 요 슬롯의 수직이지만 요 디스크가 핀해 주는 힘은 디스크 면의 수직이지만 요 슬롯의 수직인 면에 하고 또 같은 이 슬롯의 그 슬롯 방향이 아니죠. 이게 여기 슬롯 방향이 요 슬롯 방향과 요 방향은 다르죠. 그게 알파만큼 차이가 난다. 그게 이제 세타 스타하고 세타하고 차이만큼이죠. 알파가. 알파는 세타 마이너스 세타 스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 방정식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식을 보면은 요게 B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플러스 요 X 방향 요거에 R 스몰 R 코사인 세타의 자승분의 요게 Y 방향 길이 요게 스몰 R 사인 세타의 자승 요게 요 길이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라지 R의 자승이 된다 하는 식. 그 다음에 스몰 R 사인 세타하고 라지 R 사인 스타하고 여기 같다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약간 요거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얻어져요. 시간에 대해서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 식으로부터 정리하면은 R 다트가 세타 다트의 함수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번 더 미분하면 R 더블 닷에 대한 식도 얻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운동 방정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여기에 그 반경 방향의 성분이에요. FD의 반경 방향 성분. FD의 코사인 알파죠. 여기서 보면 이거의 반경 방향 성분이 이쪽 방향이니까 코사인 알파죠. 얘는 서컴스퍼런셜 방향밖에 없어요. 원주 방향 성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FD의 반경 방향 성분은 스몰 m 곱하기 반경 방향 가속도. 이거죠. 여기 R 더블 닷하고 R은 여기 다 구해졌으니까 대입하면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S 원주 방향 성분에다 요 FD에 의한 원주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FD 사인 알파예요. 그래서 그것이 질량 곱하기 원주 방향 가속도 성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 얘네들은 다 운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세타나 R이나 이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거 인버스 다이내믹스 문제라고 그러죠.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주어졌을 때 여기 FD와 FS를 갖다가 이 두 식으로부터 각각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핀에 걸리는 원판이 가해주는 힘과 슬롯이 가해주는 힘을 갖다 각각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종류의 문제도 폴라 여러분 그 텍스트에는 이 폴라 코디네이트 쓰는 문제들이 별로 안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조금 약간 까다롭게 보이죠. 근데 수식이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그렇지 뭐 그 내용이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극좌표계를 쓰는 예제입니다. 극좌표계. 이거 펜들럼이에요. 펜들럼. 그래서 이렇게 펜들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건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 30도가 연직선으로부터 이 실이 30도가 되는 순간 이 장력이 2.5 mg 자기 자중의 2.5배가 되는 것을 갖다가 측정을 했다. 이때 요 질량의 속도와 가속도를 갖다가 각각 구해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입니다. 벡터. 이게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또는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그건 크기는 스칼라죠. 근데 그렇게 구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단선 운동할 때 스칼라 그거를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속 스칼라로 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답 적으라 그러면. 그럼 왜 그러냐면 항상 작심삼일이라고 수업 시작하면 앞에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앞에 것만 머리에 남아 있어서 단선 운동만 머리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단선 운동처럼 쉬운 거는 잘 안 나거든요. 뒤에 일단 복선 운동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데 그런 문제 나면 단선 운동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스칼라로 적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했구나 그게 다 보여요. 다 신고를 해요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무시하고 공부 안 했습니다. 이게 다 자기가 이렇게 답안지 적으면서 다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요거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벡터 성분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왜냐면 벌써 평면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선 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그거고 요 실의 길이가 이게 커베이처가 반경이 2m다. 요거의 실의 길이가 2m다. 자, 이거를 어떻게 가속도를 어떻게 어떤 좌표계를 쓸 것이냐? 이건 극좌표계를 쓸 수도 있고 궤적좌표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극좌표계로도 해보세요. 양쪽으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요게 궤적좌표가 조금 낫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두 개가 뭐 특별히 어려워진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 계산량이 조금 더 줄어들. 자, 자유물체도 얘가 받는 힘 다 그려야 되죠. 자중하고 실의 장력밖에 없습니다. 장력밖에 없어요. 자, 이걸 갖다가 탄젠셜 방향은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탄젠셜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 방향이 노멀 방향 이렇게 좌표계 그리고 이 좌표계의 플러스 방향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힘을 분리하면 되죠. 이 힘은 노멀 방향 힘밖에 없지만 텐션은 얘는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 힘을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힘을 갖다가 탄젠셜 방향으로 분리한 게 마이너스 mg 사인 30도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잡아당기잖아요. 탄젠셜 플러스는 이쪽 방향인데 이렇게 되고 그게 질량 곱하기 탄젠셜 방향 가속도는 v 다트다. 속력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 그게 탄젠셜 방향 가속도 성분이죠. 성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멀 방향. 이쪽이 플러스 노멀 방향이죠. 이게 장력 t에다가 이건 마이너스 이쪽 2n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코사인 30도. 이게 질량 곱하기 노멀 방향 가속도. 그게 뭐냐면은 로분의 v 자승이죠. 로분의 v 자승. 그건 우리 운동학에서 배웠어요. 자, 이렇게 두 개씩이 얻어지죠. 따라서 이 두 개씩에서부터 v 다트는 두 개씩에서부터 v 다트는 여기 식에서 양쪽에서 m 없애버리고 난 v 다트는 마이너스 g 사인 30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서로 없어지고 나면은 여기서 v 자승은 여기서 그래서 요게 2.5g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텐션이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t가 2.5g 빼기 g 코사인 30도에 요게 요 로가 이쪽으로 곱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금세 로도 주어졌고 g도 9.8로 알려져 있고 다 하니까 v도 금세 구해지죠. 그래서 v는 뭐가 자꾸만 나타나지? v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해진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속도를 구하면 뭐입니까? 요거의 ET 해트가 속도죠. 그죠? 가속도는 V 다트의 ET 해트 플러스 로분의 로가 아까 길이가 주어져 있죠. 로분의 요 V 자승분의 EN 해트 그게 가속도예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V하고 V 다트만 구해놓고 다 구했다 이러면 안 돼. V하고 V 다트만 구해놓고 다 구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꼭 같이 써줘야 된다 이런.
자, 또 다른 궤적 좌표계 예제. 이거는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데 보면 시험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을 갖다가 이게 반경이 한 1km, 뭐 2km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몇만 킬로, 뭐 몇십만 킬로 내구 테스트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드라이버가 하루도 몇 시간씩 계속 돌리면서 이걸 갖다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이렇게 주행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걸 실제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걸 테스트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테스트 트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도는데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빨리 이렇게 돌면은 얘가 바깥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랙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를 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바퀴, 이게 왼쪽 바퀴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속도를 가진 건 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속력의 방향이 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의 방향이. 자, 그리고 이 트랙의 기울기가 18도다. 그리고 얘가 지금 테스트 저 반경이 125m짜리 이런 데를 돌고 있다. 그럴 때 요 바퀴에 예를 들어서 얘가 가만히 서 있다고 그래 보세요. 아무 속 안 내고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자중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겠죠. 그 움직이려는 놈은 이쪽에서 이 바퀴 쪽에 그라운드에서 바퀴 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겠죠. 그죠? 힘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 각도가 그냥 없을 때 얘가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니까 이 지면이 또 바퀴를 이쪽으로 내려서 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사각과 결국은 얘가 돌면서 어떤 적당한 속도로 돌게 되면 이 경사각에 의한 자중의 효과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원심력 효과가 서로 캔슬이 돼서 이 바퀴에 아무런 힘이 작용되지 않는 그런 속도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 속도를 구해라. 그 속도를 구해라. 이 테스트 트랙 뱅뱅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타이어 마모되는 걸 갖다 최소로 줄여서 실험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여기 타이어에 걸리는 마찰력이 0이 되는 그런 속도를 알아내서 그 속도로 계속 돌려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풀겠다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것도 역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는 거죠. 얘가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 탄젠셜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는 탄젠셜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안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같아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런 힘이 안 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추력이 있죠.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는 추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항력이 있어요. 뭐 공기에 의한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죠. 걔네 둘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면 얘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탄젠셜 방향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 돼버리고 그쪽 방향에 이 어떤 가속되는 거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V 다트가 0이 되면 V가 컨스탄트한, 스몰 V가 컨스탄트한 그런 운동을 탄젠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은 0이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식은 사실은 필요 없는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두 개 방향에 노멀 방향이 뭐냐면은 얘가 반경 방향이니까 이쪽 곡률 중심 방향이니까 EN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얘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은 이 탄젠셜 노멀 방향과 바이노멀 방향으로 받고 있는 힘은 자기 자중은 완전히 이 바이노멀 방향으로 잡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면의 수직 항력 N 이거죠. 이렇게 두 개의 힘을 받고 있는데 얘가 탄젠셜 방향으로는 힘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은 고려 안 하는 거고, 두 개 저걸 받고 있는데 이게 노멀 방향이고 이게 바이노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방향으로 식을 유도하면은 노멀 방향은 이 두 개의 힘에 의한 노멀 방향 성분은 지금 보면은 얘만 가지고 있죠. 얘는 노멀 방향 성분이 없어요. 바이노멀 방향 성분밖에 없어요. 노멀 방향 성분. 얘 N 사인 18도가 노멀 방향 성분이죠. 그죠? 그것이 질량 곱하기 노멀 방향 가속도 로분의 V 자승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바이노멀 방향은 여기 연직 방향이니까 요거에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플러스고 요게 mg 마이너스 mg 한 개
0이 되죠. 노멀 방향으로는 가속도 성분 없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두 식으로부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로분의 v 자승이 요게 m 있으니까 여기서 요 식에서 뭐가 나와요? 스몰 n은 코사인 18도분의 mg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탄젠트 18도 저 값이 나오죠. 그래서 g 탄젠트 18도 로분의 v 자승이 g 탄젠트 18도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v 값이 이렇게 나오죠. v 값이. 만약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속력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 그릴 때 보면은 여러분 책에 과거에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궤적좌표계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걸 갖다 직교좌표계로 어떻게 풀어놨어요. 직교좌표계로. 직교좌표계로 풀면서 또 이거는 또 이런 걸 적용해 놓고 그래가지고 좀 막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내가 여러분 텍스트를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된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궤적좌표계를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궤적좌표계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그 책에 연습 문제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습 문제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계를 잘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좌표계를 잘 선정하는 게 그것만 잘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좌표계를 잘못 선정하면 무지하게 까다로워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서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계산하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계산도 물론 정확하게 잘해야 되죠. 제일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이 문제 풀 때 이거 좌표계를 내가 알고 잡았냐, 그냥 그게 그 문제가 대충 궤적좌표계 그룹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냐, 그건 구분해야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지. 문제 보고 나서 아 이건 궤적좌표계 써야겠구나 하고 트라이 해보고 틀릴 수도 있죠. 몇 번 틀려보고 다시 바꿔서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좌표계가 좋은지 자꾸만 문제 풀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배양이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유물체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좌표계 잘 잡는 방법, 자유물체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방정식 유도하는 거는 이미 모든 좌표계에 대해서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게 이미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맨날 똑같은 것 갖다가 옮겨 적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유물체도 그릴 때 힘 빼먹지 않고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좌표계 잘 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그냥 운동방정식 세워서 풀면 되는 거예요. 세워서 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 역학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34페이지? 44페이지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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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 때는 거기에 맞게 써야지.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처음부터 뭐가 주어졌지? 동마찰 계수만 주어졌어? 가속도가 주어졌잖아.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안 움직이면 가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주어졌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마찰 계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가속도가 0이 아닌데 움직이고 있는 상태냐, 가속도가 0이 아니면서 멈춰 있는 상태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가? 그런 질문이 아니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느
뭐가 0이 아니라고? EN 해트. EN 해트가 0이 아니라고? EN 해트는 단위 벡터니까 당연히 0이 아니지.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네가 묻는 게 EN 해트 방향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EN 해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똑바로 얘기해야지. EN 해트는 뭐냐고 그러면 이건 단위 벡터야, 얘는. 여기 힘이 0이 아니지. 라지 N 사인 30도. 0이 아니지. 이 힘이 무슨 저거냐고? 얘는 원심력하고 밸런싱을 이루고 있는 이 자중의 요런 성분이, 요쪽 성분이 바로 요 N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요거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게 원심력 튀어나가려는 힘하고 요놈하고 밸런싱을 이루고 있다고 서로. 그래서 그 N 사인 18도가 요 원심력에 의한 요게 원심력이지 요게. 하고 밸런싱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 자네 뭐지? 50쪽에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평면에서. 그래서 자중은 안 따지는 거야. 평면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중이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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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안 돼. 그게 아니야. EN 헤트 방향은 이 방향이야. 좋은 질문했어. 좋은 질문했어. 잘못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저 운동의 센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운동하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 안 하죠.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죠. 이게 이쪽이에요. 이쪽 센터. EN 헤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극좌표계와 궤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내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패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패스에 따라서. 음, 음, 음. 이거? 이거 아니 어떤 거? 이거? 50페이지? 어, 여기다가 그 원점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걸 갖다가 R이라고 잡고 이렇게 요걸 R로 안 잡고 내가 이걸 R로 돌면은 R은 컨스탄트 하게 돼 버리겠지. 그리고 이 세타가 이렇게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지. 그럼 그런 운동으로 잡아서 풀려면 풀 수 있겠지. 궤적좌표계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패스를 따라서 탄젠셜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고, 그거에 이렇게 휘면은 그 휘는 이 안쪽을 따라서 노멀 방향이 결정되고, 그 두 개의 수직인 방향으로 바이노멀이 그냥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는 거야.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어, 어, 어. 회전 반경이 일정하다? 어떤 회전 반경? 이 자동차가 돌고 있는 회전 반경? 그 자동차가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그렇게 돌고 있을 때 그런 일정한 회전 반경을 갖다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을 때 얘가 타이어에 아무 힘이 걸리지 않는 그런 스피드를 구하라. 그런 얘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혹시 질문이 더 있는 사람은 좀 남아서 질문하도록 하고